네, 안녕하세요. 10월 10일 한국은행 이창료 총재가 빅스텝을 시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랑 최종 금리가 다 나와버렸죠. 이번 연도 최종 금리가 다 나왔는데 이게 12월 달 중반까지 가면 결국에는 1%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조 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돈을 굴리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1%의 단위가 굉장히 저는 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조 원, 10조 원 막 이런 게 1%로 되면 결국엔 뭐 10억 몇백억 차이일 텐데 그게 저희들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1%의 차이가 그냥 1%가 아니라 자본의 이동이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10조 원, 100조 원 막 이렇게 되는 게 자본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돈을 굴리는 입장이라면 한국같이 전쟁도 아직 안 끝난 나라에 전쟁 리스크가 있고 미국이 경제 성장률도 훨씬 더 좋은 나라인데 그렇다면 저는 미국으로 돈을 오히려 옮길 것 같거든요.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외화가 당연히 많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또 환율이 뛸 테고 그럼 또 물가 상승 오를 테고 이게 또 반복이 될 텐데 이게 과연 0.5만으로 지켜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가 3.5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훨씬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거의 8%가 예상치인데 8% 이상도 훨씬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증시가 오를 김이라고는 저는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물린 사람들 입장한테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실 텐데 냉정하게 조금 현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리고 경기 침체는 저는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창용 총재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제 저희 외환 보유고는 달러가 조금 그래도 있으니까 아직 괜찮습니다. 버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아니 만약에 이창용 총재가 그렇게 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괜히 엄청나게 패닉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입장에서는 괜찮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1%의 차이가 나서 외화가 유출이 되면 통화 스와프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도 이창용 총재가 또 우리는 통화 스와프가 뭐 별로 필요도 없다라는 식으로 한번 말한 적이 있어서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한번 욕한 적도 있었죠 저희가.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미국과 한국이 친하다라고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모든 나라가 다 통화 스와프를 받고 싶어 할 건데 결국 그냥 뭐 100개 중에 나라 한 대한민국이 그냥 받고 싶어 하는 거랑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줘도 막 그렇게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 막 많이 해줄 것 같지도 않고 해줘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환율이 1600원이 넘어가면 굉장히 기업들 입장에서도 타격이 클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환율을 방어를 했어요 저희가.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면서 바로 이제 1400원대에서 조금 막 급락하는 상황이 딱 방어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환율을 강제적으로 방어를 해서 성공했던 사례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다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고 결국에는 방어를 하지 못했었던 기억들이 많아서 그 방어가 성공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올라갈 가능성과 내려갈 가능성을 생각을 하자면 올라갈 가능성은 오히려 한정적이고 내려갈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어요. 정말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뭔 나쁜 소리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로 답답해요. 현실을 조금 보고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알고 그리고 때를 좀 기다릴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가가 이제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점심에 참치김밥을 먹으려고 김밥집을 이제 배달앱을 켰는데 김밥이 최소 가격이 3,500원이더라고요 기본이. 근데 제가 10년 전에 김밥을 사 먹었을 때는 분명히 1,000원이었거든요. 물가가 이게 뭐 한 10% 올랐다 막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가를 겪는 거는 오히려 그거의 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가의 심각성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분명히 10년 전에는 1,000원이었는데 지금 3,500원이고 싼 데도 뭐 2,500원인데 이러면 거의 100% 넘게 상승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평소에 저희가 못 느끼냐면 그만큼 저희의
수익 임금 상승률이 똑같이 올라가서 저희들이 크게 막 그렇게 체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희가 수치만 이렇게 보고 하면 저희들이 체감을 잘 못하거든요. 정말로 냉정하게 얼마나 올랐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물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조금 경각성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뒤의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한국 금리가 마지막 12월 중반쯤 된다고 하면 3.5%가 예상치죠. 그리고 12월 중반에 미국 중앙은행 금리가 4.5%가 나와요. 그리고 달러가 1,600원으로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해야 될 때 가장 안 좋은 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게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밑바닥을 잡아서 투자를 하는 게 바로 막 몰빵을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제 조금씩 지표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천천히 모아갈 생각을 하든지, 때를 조금 더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물려있으면 얼마 안 물렸으면 조금 뭐 손절할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를 읽으면서 매매 접목을 시키는 방법을 조금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을 해볼게요. 우리들은 외환 보유고가 달러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을 했었지만 위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패닉셀이 오기 때문에 안 괜찮다, 우리 큰일 났다, 다 죽게 생겼다, 경기 침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패닉이 안 오겠어요. 그리고 달러 방어를 했음에도 실패를 한 게 눈에 확 보였죠. 솔직하게 사실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계속 벌어져 있으면 자본들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금리가 높은 곳으로. 그리고 더 경제 성장률이 좋은 곳으로. 외화 유출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만 당장에 보더라도 결말이 이렇게 어느 정도가 예측이 되는데 위험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도는 솔직히 나가리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당장 우리가 매매 적용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은 한정적이고 내려갈 가능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많이 열려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기가 조금 물렸는데 나쁜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좀 혓바닥 차고 가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이 근거를, 제가 헛소리여도 괜찮으니까 근거를 들어봐요. 그리고 본인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요. 이 근거가 맞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근거가 맞나?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잘못됐으면 욕을 하시면서 혼자 나가시면 돼요. 그게 저로서도 마음이 편하고, 본인이 맞다고 판단하는 거에, 투자하는 거에 더 수익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근거를 얘기해 주는 것 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본인의 몫이고, 제 근거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걸 조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